반갑습니다, 여러분. 유형별 팁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제목 추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주제도 해봤고요. 주제와 제목의 차이가 뭘까라고 하시면 주제보다는 조금 더 줄인 명사형 혹은 이렇게 물어보는 의문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쌤이랑 같이 한번 제목 추론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주제 추론 유형이랑 비슷해요. 자, 유사한데 주제를 어떻게? 간결하게. 쌤이 여기다 체킹을 해보면 자, 주제를 간결하다 보니까 조금 더 포괄적으로 나타낸 것을 정답으로 고르셔야 되겠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지문의 핵심 어휘, 그리고 제목 선지의 핵심어가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유의어로 표현된다던가 약간 패러프레이징 하는 거죠. 자, 아니면 내용을 조금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눈에 우리가 지문에 봤던 거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정답 찾는 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답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에서 들어가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제목 추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유형 공략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지문이 길어요. 그지? 자, 지문이 긴데 한 문장, 또 다른 한 문장, 그 다음 한 문장 이렇게 각각의 한 문장들을 다 끊어서 보시기보다는 앞에 혹시 핵심 어휘가 무엇일까? 첫 번째, 핵심 어휘를 제일 먼저 찾으려고 하셔야 돼요. 핵심 어휘, 즉 이 글의 소재를 좀 찾아보시려고 해야 된다고요. 글을 쓰기 위한 주재료, 김치찌개라고 하면 김치, 이런 식으로 글을 쓰기 위한 핵심 소재는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언급이 대부분 되는데 처음이 아니더라도 곧 머지않아 언급이 될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예시부터 먼저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앞부분에서 우리가 핵심 어휘는 반드시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 핵심 어휘를 가지고 계속 글을 써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이 핵심 어휘를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봐요. 그럼 우리가 너무나 빠르게 핵심 어휘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영어는 반복하는 말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바꾼다? 얘를 유의어나 어떤 유사어로 바꿔서 낼 수 있어요. 뭐 처음에는 동사를 냈다가 그거를 명사화 시켰다가 그리고 이 명사화를 비슷한 말로 바꿨다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핵심 어휘를 찾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야 되는 게 뭐냐? 핵심 어휘를 찾았죠. 그러면 이제 주제랑 똑같아요. 주제랑 거의 유사하다 그랬잖아요. 주제는 뭐예요? 이 글쓴이의 의견이 담겨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 핵심 어휘에 대한 글쓴이의 의견은 뭐냐? 요걸 찾으러 나가셔야 됩니다. 단순히 해석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핵심 어휘는 뭘까? 하고 들어가고 핵심 어휘 찾았으면 그럼 그거에 대해서 글쓴이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여기까지 2차적으로 우리가 이 두 단계를 같이 걸치면서 끝까지를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됐어? 자, 그래서 1 보시면 반복되는 내용과 주제의 위치를 보여주는 표현에 주목해서 주제를 파악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반복되는 내용이 곧 주제다. 그죠? 그리고 선생님 주제 위치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우리가 또 바로 뒤에서 보여줍니다. 자, 우리 근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연결사. 연결사를 잘 알면 글의 구조가 훤히 보이고 그리고 그 글의 구조가 보이는 순간 정답을 찾는 게 훨씬 더 빨라진다. 그래서 여기 연결사 등 주제 위치를 보여주는 표현을 활용한 문장이 있다. 그럼 그 문장이 주제문일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바로 뒤에 한 번 더 공부를 해볼 건데요. However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하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그러나? 지금 약간 반전을 이뤘네. 반대를 했네. 그러면 앞서 얘기한 것보다는 however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 중요하다는 거겠네. 이렇게 중요도를 조금 더 파악하시면서 읽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선택지. 자, 선택지도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고요. 왜냐면 비유적이고 함축적인 표현을 써버리면 우리가 또 그거를 한 번 더 꼬아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 뭐 꼬아진 표현을 그거를 지문 속에서 어떻게 말했느냐라고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매력적인 오답이죠. 역시나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너무 포괄적이야. 그지? 아니면 너무 지엽적이야. 정말 여기 있는 요 딱 한 문장, 요 한 문장에 딱 요 단어에 꽂혀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지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돼요. 전반적으로 다 커버해야 돼요. 그래서 교묘하게 지문의 핵심 어구를 포함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라고 해볼까? 여기에 집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핵심 어휘였어요. 근데 여기 집중이 어디서 집중이냐면 한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우물을 파는 것보다 한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뭐 성공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제 이 중간에 성공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거 핵심 소재인데? 그러면 얘도 맞겠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 즉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여기 아니죠.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성공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집중이라는 단어를 넣었어. 집중이라고 하는 핵심 소재를 넣었는데 근데 집중이 한 분야에 관해서 팔아 그러면 뭐 성공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집중을 오래 하지 못하는 자는 어떠한 이유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집중이라는 그 핵심 소재만 넣고 그 뒤에는 딴소리를 해. 그런 경우도 분명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 소재를 먼저 고르는 건 좋은데 골랐다고 무조건 다 답이 아니니까 끝까지 읽어보시면서 글 쓰니까 그거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는지도 반드시 파악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 전에 앞서서 역시나 한 번 더 연결사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반복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번 다 한강을 연달아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살펴보시면서 반복 학습해 보세요. 자, 역접 대조. 이거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그죠? 역접 대조는 뭐예요? 하지만, 그러나, 근데 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우리가 A 근데 B 하면 당연히 B가 더 중요하고요. A지만 근데 B야 돼. 뭐뭐 하지만 B다. B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들어가 있는 문장이 나오면 대체적으로 그 뒤에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반대라고 하는 표현 있잖아요. 대조적으로, 반대로, 반면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뒤에 있는 B도 중요하지만 완전 대조를 가리킨다라고 하면 B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A와 같이 어떻게 대조되는지 비교를 또 같이 해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양보 같은 건 뭐예요? 뭐뭐일지라도. 자, 쌤이 얘기했었던 바로 비가 내릴지라도 나는 여행을 갈 것이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 원래 우리가 야외 활동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갈 거야 라고 하니까 원래 일관적으로 흘러가야 되는 비가 오면 안 가는데 이게 일관적인 건데 비가 와도 난 가. 이건 뭐예요? 조금의 반전이 있는 거죠. 이 반전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역시도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요약, 재진술, 강조. 여기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요약이라는 거는 글을 쓰고 났어. 조금 복잡해.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까 봐 분명히 보세요. 모의고사 살펴보시면 지문이 막 한 문장 읽고 두 문장 읽는데 지문이 이해가 너무 안 돼요. 왜냐면 한글로 읽어도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해석은 했지. 근데 이해는 못하는 그냥 한글로만 번역을 해 놓은 상황인 거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 근데 글쓴이는 알아요. 이 정도 얘기하면 이해를 못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다시 말해서 즉 요약하자면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간결하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될 수 있게 정리를 해놨겠죠. 그런 부분은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요약을 나타내는 in short, shortly, 여기서 여기 있는 to summarize, to sum up.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자주 보지 못했고 내가 잘 모르겠다 하는 단어들은 반드시 적어서 한 번씩 외워보시고요. 자, 밑에 있는 이 재진술도 마찬가지입니다. In other words, that is 라고 했던 거 우리 공부했죠. 자, 강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조는 글쓴이가 말할 때 자신도 모르게 강조를 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특히 오히려 확실히 이것이 분명해, 중요해, 필수적이야 이런 말들을 쓴다면 당연히 글쓴이가 그렇게 강조했듯이 우리도 강조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particularly 이렇게 나왔어요. particularly 그러면 특히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특히? 글쎄 여기 강조하고 있구나. 나 여기를 꼼꼼하게 읽어야지. 주제를 고를 때 여기를 한 번 더 봐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전략적으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얘들아,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조건입니다. 우리 뭐뭐 한다면,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일단 뭐뭐라면. 자, 기억하시죠? 이런 것들도 잘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쌤이랑 같이 이렇게 제목 추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목 추론은 뭐다? 그래, 핵심 소재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핵심 소재에 대해서 글쓴이에 과연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걸 잘 정리해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트레이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